오셀로. 우리는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필터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질투라는 감정으로 인간이 어떻게 파멸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오셀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질투는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모두 파멸로 이끄는 것이기에 이 작품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영국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시인으로 1564년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그는 1577년부터 가세가 기울어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런던으로 건너가 극작가의 길을 걷게 되며 약 37편의 희곡과 150편이 넘는 소네트를 통해 인간의 사랑, 질투, 권력, 욕망, 배신과 같은 보편적인 감정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특정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읽히는 문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비극, 희극, 로맨스 등 여러 장르의 글을 썼으나 비극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햄릿, 맥베스, 리어왕, 그리고 오셀로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불리며 그는 이 작품들을 통해 인간을 선과 악으로 나누기보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간결한 문장 속에 깊은 의미를 담아내며 수많은 명언을 남긴 그는 1616년 4월 고향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에서 사망했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셀로. 무어인으로 베네치아 공화국의 용맹한 장군이며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방인으로서의 자격지심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원로인의 딸인 데스데모나를 사랑하여 결혼하나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녀를 죽이게 됩니다. 데스데모나. 오셀로의 아내이자 원로원 브라반티오의 딸로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여성입니다. 오셀로가 무어인임에도 그를 사랑하여 결혼하지만 남편의 질투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아고. 오셀로의 기수이며 지능적이고 사악한 인물입니다. 오셀로가 자신이 아닌 카시오를 부관으로 승진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주변 인물들을 모두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카시오. 오셀로가 임명한 젊고 잘생긴 부관으로 예의 바르고 충성스럽지만 술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아고는 이것을 약점으로 삼아 그를 부관의 자리에서 파면당하게 만듭니다. 에밀리아. 이아고의 아내이자 데스데모나의 시녀로 현실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데스데모나가 떨어뜨린 손수건을 주워 남편 이아고에게 줌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데스데모나의 죽음에 일조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이아고의 모든 음모를 알고 폭로하다 남편 이아고의 칼에 죽게 됩니다. 로데리고. 데스데모나를 짝사랑하는 베니스의 부자로 어리숙하여 이아고에게 돈을 갈취당하고 그의 계획에 이용당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네치아의 용병, 장군 오셀로는 무어인임에도 불구하고 원로원 의원 브라반티오의 딸 데스데모나와 비밀 결혼을 합니다. 평소 오셀로가 들려주는 그의 험난한 역경과 무용담에 반한 데스데모나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데스데모나를 짝사랑하던 로데리고는 보석을 바쳐 그녀의 마음을 얻으라는 이아고의 말에 보석까지 바치며 환심을 사려 했으나 이아고는 그 보석을 가로채고 로데리고를 기만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로데리고는 오셀로와 데스데모나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듣고 보석만 잃고 데스데모나의 사랑을 얻지 못한 것에 이아고를 원망합니다. 이에 이아고는 공작과 원로원 앞에서 이 결혼의 부당함을 폭로하여 무산시키자고 부추깁니다. 원로인 브라반티오는 데스데모나의 아버지로 자신의 귀하고 아름다운 딸이 무어인과 결혼한 것에 길길이 날뜁니다. 이때 터키군이 키프로스를 침공한다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베네치아 공작은 뛰어난 장군인 오셀로를 급히 전장으로 보내고 오셀로는 자신의 기수인 이아고에게 아내를 데려오라 부탁한 뒤 먼저 떠납니다. 이아고는 자신이 원하던 부관 자리를 카시오에게 뺏긴 것에 앙심을 품고 오셀로와 카시오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키프로스 전장에서 승리한 후 열린 잔치에서 이아고는 술에 약한 카시오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소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일로 카시오는 부관직에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이아고는 절망한 카시오에게 데스데모나에게 부탁해 복직을 청하라고 조언하는 동시에 오셀로에게는 베네치아 여인들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다며 카시오와 데스데모나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카시오에게 복직에 대한 청을 받은 데스데모나는 남편 오셀로에게 그를 복직해 줄 것을 청하게 되고 그녀가 카시오의 복직을 간절히 청할수록 오셀로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결정적으로 오셀로가 선물한 손수건을 데스데모나가 실수로 떨어뜨리게 되고 이를 하녀 에밀리아가 주워 남편 이아고에게 주게 됩니다. 이아고는 이 손수건을 카시오의 방에 몰래 갖다 놓아 불륜의 증거로 조작합니다. 한편 로데리고는 재산만 날리고 소득이 없자 이아고를 의심하게 되고 이에 이아고는 또 다른 계략으로 로데리고에게 카시오를 습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로데리고는 카시오의 칼에 죽게 되고 카시오는 다리에 중상을 입게 됩니다. 오셀로는 자신의 손수건이 카시오에게 있는 것을 보고 광기에 사로잡혀 침실에서 데스데모나를 목졸라 죽이게 됩니다. 뒤늦게 카시오의 소식을 전하러 온 에밀리아는 죽어있는 데스데모나를 보고 손수건의 행방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아고의 잔인한 계략이었음을 깨달은 오셀로는 절망하고 정체가 탄로난 이아고는 아내 에밀리아마저 죽이고 맙니다. 결국 오셀로는 아내를 믿지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 칼을 꽂아 생을 마감합니다. 이아고는 즉시 죽임을 당하는 대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 작품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셰익스피어 작품 오셀로는 인간 본성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주제는 질투의 파괴력입니다. 근거 없는 의심이 한 사람의 이성을 어떻게 마비시키고 사랑과 신뢰를 어떻게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아고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말만으로 오셀로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손수건이라는 사소한 물건으로 만들어낸 조작은 우리가 사실보다 믿고 싶은 말에 더 쉽게 속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인종에 대한 편견으로 오셀로는 베네치아의 영웅이지만 동시에 흑인이자 이방인입니다. 그는 데스데모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라는 자격지심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아고는 오셀로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합니다. 인간 사회에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순수한 악이 존재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선한 이들이 이러한 악의 치밀함에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인간 내면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작품 전체를 통틀어 이아고를 수식하는 가장 흔한 말은 정직한 이아고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까지 믿었을까요? 그는 심리적 유도의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카시오에게는 다정한 형이자 조언자 역할을 하며 그의 취약점인 술을 권하고 로데리고에게는 돈을 뜯어낼 수 있는 호구로 취급하면서도 겉으로는 그의 사랑을 도와주는 유일한 조력자인 척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명확히 아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타인이 던지는 악의적인 암시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주관이 개입된 해석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오셀로는 아내에게 직접 속마음을 털어놓고 확인하는 대신 이아고의 말만 믿고 그녀를 감시하고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장기적인 행동의 일관성을 지켜보며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는 지혜와 의구심이 생겼을 때 당사자와 직접 확인하는 소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클로징. 그렇게 추악한 방식으로 속이는 여자들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해? 그야 분명 있지요. 세상을 다 준다면 그런 짓을 할 텐가? 세상은 거대하고 작은 죄의 대가로는 매우 큰 상이지요. 정말 자넨 않을 거라 생각해. 정말로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쌍가락지 때문에 하지는 않을 거고 비단 몇 필이나 저고리나 치마나 모자 또는 그 비슷한 선물을 준 때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 전부를요? 가여워라. 자기 남편을 왕으로 만드는데 그에게 오쟁이를 지우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저라면 그 때문에 연옥도 감히 갈 거예요.
어쩌나, 난 절대 원인 제공 안 했어. 질투하는 이들에겐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들은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질투하기 때문에 질투해요. 그것은 스스로 생기고 태어나는 괴물이랍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은 줄거리로 만족하기에는 아까운 작품입니다. 작가의 펜끝에서 나오는 문장 자체가 예술이라 할 만큼 뛰어난 글이기에 직접 눈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작가의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인간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400년 전 그의 글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공감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데요. 얼마나 대단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은 넘겨도 셰익스피어는 넘길 수 없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